올 뭐 연초부터 제가 반도체 비중을 많이 늘리십시오. 그다음에 조선주, 방산주 이런 거 비중을 많이 늘리십시오. 사실 이런 것 주도록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죠. 반도체는 워낙 수출이 잘 되니까 계속 그 비중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올 10월까지 거둔 수익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그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교수님 모시고 콘텐츠 같이 만들고 있는 어스얼라이언스의 임예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반년 만에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됐나요? 네,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사실 되게 특별한 장소긴 합니다. 벌써 몇 달째 교수님과 함께 직접 만나서 예, 수업을 듣는 예. 곳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 기준으로 2,00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 주가 지수가 급등해 버렸었죠. 이대로 진짜 5천까지 가나? 라고 또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예. 것 같은데 11월 딱 시작하자마자 증시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좀 미리 좀 말씀 주시긴 했어요. 장기간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건데 예. 지금 단기간으로 연말 기회를 노릴 타이밍이 온다. 그 말은 이제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내년까지 우리 경기 확정이니까 주가 지수가 오르는 추세는 지속될 텐데요. 예, 단기적으로 제가 주가를 전망할 때 10월에 주가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너무 가대평가형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그 조정폭이 얼마 될지, 조정 기간이 얼마 될지 이거는 계속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조정이 한 2, 3일 동안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예. 저번 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거의 손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현금 확보를 준비해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코스피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가 4,200까지 갔습니다만은 이런 의미에서 저는 코스피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금 비중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4천에 걸쳐 있는데 그럼 3천 몇 포인트 정도부터는 다시 좀 매수를 해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3,500 근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3,600 뭐 그 정도 오면은 다시 매수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이 조정을 그냥 지나면 되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견디고. 있는 분들은. 그런데 특히 이렇게 코스피가 높이 올랐는데 이때 들어가신 분,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비중을 조절하고 또 수익률을 조금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비중 줄였다가 다시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큰 방향성에서 늘 말씀 주시는 것 덕분에 구독자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댓글 잘 안 보시죠? 댓글은. 가끔 보기는 봅니다. 네. 최근에 댓글이 정말 너무 감사 댓글이 많아서 제가 몇 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날씨가 추운데 꼭 건강 챙기세요. 교수님 나오는 강의 챙겨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 자산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애들 2명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첫째 내년 대학 가는데 걱정이 없고 둘째 중학생인데 역시 교수님 덕분에 경제학 준비가 되어 있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구를 책임지고 계시네요, 교수님. 정말 잘하시는 분이네요. 네. 어떤 분께서는 교수님 말씀 빠지지 않고 구독한 보람이 있습니다. 처음 주식에 입문해서 삼전, 삼성전자 26%에 매도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정말 잘 드셨나 보네요. 마지막 하나만 읽어볼까요? 제 나이 66세인데요. 아기 걸음마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따라가고 기다리다 보니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와, 교수님 덕분에 수익 40% 이상 났습니다. 부의 거울에서 부는 나누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제 이정표가 되었고 올 초에는 한 달치 월급을 성당에 기부했답니다. 기부한 것보다 몇 갑절 수익이 더 났습니다. 더 바랄 게 없지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교수님의 이념을 좀 잘 실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년 기부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 군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교수님 매년 인세 기부하시고 또 어려운 곳에 돕는 것만 합치더라도 아마 제 월급보다 많을 텐데 두 분 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교수님의 이런 지식, 지혜를 덕분에 수익도 나고 이런 기부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제가 사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도 금융 민주화 길에 조금 더 빠르게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어떤 분이 주식에서 40% 이상 수익 버셔가지고 그걸 성당에도 기부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잘 수 없이 기쁘죠. 네, 교수님의 이념을 너무 잘 실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하고 또 뿌듯합니다. 특히 하늘 높게 솟는 차트는 없잖아요. 예, 증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조정과 오르락 내리락을 함께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교수님께서는 늘 그 장기적 관점과 더불어서 좀 중단기 혹은 단기적 관점도 늘 잘 말씀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장기는 좀 더 전망하기가 쉽죠. 그런데 단기는 참 사이클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대평가되면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되면 가소평가됐다. 저는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제가 금융 얘기던 큰 어려운 시기를 미리서 예고했다, 닥터 둠이라고 그러는데요. 제 제자 한 친구가 방송국 기자인데요. 제 수업을 한 학기 듣고 하는 이야기가 닥터 둠이 아니라 닥터 데이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교수님 늘 데이터에 의거하셔서 말씀 주시고 또 교수님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시는 방식이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통해서 교수님이 현재까지도 이 금융시장에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덕분에 저희가 또 많이 도움을 받고 돈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사실 되게 특별한 장소긴 합니다. 벌써 몇 달째 교수님과 함께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듣는 곳인데 원래는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죠? 얼마나 강의를 하셨죠? 서강대 온 지가 2015년 됐거든요. 그리고 10년 강의하다가 이제 서강대에서 은퇴를 하고요. 사실 저는 강단에 서는 게 제일 기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할 때도 제 아내가 좀 쉬라고 그러는데요. 제 소원은 강단에서 죽는 거다. 이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강단을 마련해줘가지고 저한테는 더없이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강단에서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교수님께서는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십니다. 저도 서강대학교 가서 교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몇 번 또 들어보고도 했는데 교수님께서 또 미디어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도 참 좋지만 저는 교수님이 정말로 여기 앞에 있는 강단에서 수업하시는 모습이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카리스마 있고 또 거기에서 얻는 배움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수님께서 비록 이제 서강대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셨지만 교편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가 한 100여 분 정도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또 혹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대학원생 수업보다 어렵나요? 저 이제 대중분들은 나이가 되게 천차만별인데 여러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라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은 많이 됐죠. 그런데 너무나 진지하게 들어주시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부산에서 오시는데요. 10회차 수업을 하는데 한 분도 안 빠지십니다. 와, 매주 부산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천에서도 오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서울 아니라 각종 지방에서 여러 군데 오셔가지고요. 또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학생들보다도 더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시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오십니다. 이 오프라인 수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전 투자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실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큰 경제 흐름을 읽어주시고 거기 안에서 이제 ETF들을 기반으로 한 수업이고요. 특히 매주마다 이렇게 부산에서 지방에서 2시간 수업을 들어오시는 이유 자체가 저는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님의 또 고견이 참 잘 시장 상황에 대입이 됐고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장이 이제 조금은 조정 국면이 왔을 때도 수강생분들, 학우분들은 좀 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좀 많은 분들께서 수강을 하고 계시지만 한 번 기수가 이제 곧 끝나는데요. 들으셨던 분들은 계속 또 희망하시면 들을 수 있고, 새로운 분들을 조금 모시고자 합니다. 근데 기존에 수강하시던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석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투자교실 오셔서 교수님 매주 뵙고 같이 공부하고 정말 실전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전투자교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제가 교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기에는 제가 경제 기본 이론 그걸 설명을 드리고 그걸 어떻게 실전투자에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ETF를 소개해 드렸었죠. 그런데 2기가 시작되면은 이론은 조금 하고요. 실제로 낚시하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경제지표 발표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런 경제지표를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우리 수강생들이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기는 조금 더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일단 시장이 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아요. 변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아마 제때제때 말씀 주실 거가 가장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실제로 그리고 기업 강연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거기서 얻는 힌트도 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 종목들이 삼양식품, 삼성중공업, 가서 저 주변에 그 기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요. 또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공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올해 그 반도체 수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밖에 나가서 투자자들 만나면요. 삼성전자가 참 지루했었어요. 5만 원대 안팎, 6만 원 계속 움직이다가 7만 원, 8만 원 가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루해가지고 많이 파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이 넘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삼성전자 주가도 코스피하고 같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의 현장의 생생함까지 배울 수 있는 실전 투자 교실입니다. 실제로 실전 투자 교실에서도 그렇고 교수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3분기에 좀 좋게 보셨던 섹터들이 있었고 4분기에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올 연초부터 제가 반도체 비중을 많이 늘리십시오. 그다음에 조선주, 방산주 이런 거 비중을 많이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것 주도록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앞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반도체는 워낙 수출이 잘 되니까 계속 그 비중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는 뭐 성장성은 앞으로 좋죠.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조선주도 더 오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익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새로 그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앞으로 그 주가지수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유통주 우리 내수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모델 가지고 전망을 해보니까 전기, 가스 이것도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종별 비중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할 때가 됐지 않느냐. 말씀 주신 것만 들어도 우리 실전 투자 교실에서 어떤 것을 배울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또 추워졌는데 이제 겨울 학기처럼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매주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기업에서도 교수님 모시기 위해 정말 몇 달 전, 뭐 반년 전, 1년 전부터 예약이라고 할까요? 뭐 삼성전자든 현대든 정말 큰 기업들에서 교수님 한 번 모시고 강연 듣자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수강생 분들과는 매주 이런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듣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로 지금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에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미리 마감될 수 있는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실전 투자 교실이 열리는 수업 장소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마지막 4분기를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까지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독려와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 금융민주주의입니다.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일부 수강생들이 뭐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줘가지고 정말 기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가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올 연말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올 10월까지 거둔 수익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2달 정도 약간의 플러스 수익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를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실천 투자 교실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실제로 이제 강의실에서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현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교수님도 열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겨울이 좀 더 따뜻할 수 있게 실전 투자 교실에서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 교실은 오프라인 한 100여 분만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 동시에 여건상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 교수님과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